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6일, 7일, 8일, 6, 7, 8, 3일을 어떻게 쉬셨습니까? 사실요, 눈을 떠보니까 실감이 잘 안 나요. 이게 진짜 꿈인가 생신가. 여러분, 어떤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이게 참 이상하다. 그런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제가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저하고 오늘 만나는 시간 기다리셨습니까? 전 여러분이 오늘 방송에 들어오는 시간을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냐면요,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할 말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진짜 너무 힘들다. 너무 울적하다. 너무 외롭다. 그리고 울 것 같다. 그리고 숨도 안 쉬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너무 재밌었어요. 왜 재밌었냐면요. 이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야당이 되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요. 나 같은 사람 왜 국회의원으로 안 뽑아주지?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죠. 왜 국회의원이 안 되셨나요? 그런데 공천을 못 받았어요. 공천을. 그럼 누가 공천을 저한테 안 준 걸까요? 다 한동훈 시즌이었죠. 자, 그러면 유여해가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으면 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왜 저렇게 입을 다물고 있지? 아니, 왜 저렇게 입을 다물고 있을까? 지금 뭐 하는 걸까? 왜 저렇게밖에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못할까? 저 많은 국회의원들이 다들 입에다가 무슨 오바로크를 친 걸까? 근데 국회의원들은 또 봉급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봉급도 많이 받는데 왜 저럴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는 할 게 사실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막 힘들어요.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는데 죽을 때가 아니고요. 할 일이 많을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요. 왜 뻐꾸기 구분을 안 하세요? 그리고 왜 트로이 목마를 구분을 안 할까요? 왜 우리는 그들에게 맨날 관대할까요? 뻐꾸기 맞잖아요. 이제 좀 뻐꾸기 좀 내보내야죠. 왜 맨날 저 뻐꾸기들을, 그래도 저 뻐꾸기가 일을 잘하니까, 저 뻐꾸기가 그래도 젊으니까, 저 뻐꾸기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뻐꾸기들이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근데 언제부터 김용태가 등장했어요? 그리고 사실은요, 김재섭, 김용태, 이런 좀 젊은 세대가 언제부터 저렇게 와르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그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죠? 그리고 천하람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등장을 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뻐꾸기 좀 내보내자 라고 했고요. 김문수 전 장관이 여러분 당대표 나오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나오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나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안 나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여러분. 천하용인. 얘네들 천하용인. 자, 제가 오늘부터 하는 얘기는 정말 잘 들어주세요. EBS 교육방송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국민의힘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내부에 있는 뻐꾸기부터 내보내야 돼요. 내부의 뻐꾸기부터. 아니, 내부의 뻐꾸기도 정리 못하면서 내부에 있는 적도 정리를 못하면서 무슨 바깥의 적하고 싸웁니까? 여러분, 안에 이상한 뻐꾸기들이 잔뜩 있으니까요. 바깥에 싸우질 않아요. 오늘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제가 딱 두 단어만 쓸게요. 이재명이 언제 경기도지사가 됐습니까? 원래 경기도지사 우리 자리였어요. 이재명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습니까? 네, 다 바로 우리 보수의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그 자리에서 타고 올라갔어요. 맞아요. 이 대통령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TV 보십니까?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TV 안 봐요 하고 댓글을 다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저 TV 버리고 싶어요. 진짜 버리고 싶어요. 실수로 TV를 틀었는데 저희 집에 TV에 지니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TV를 틀려고 한 게 아니고 통화를 하면서요. MBC가 그랬더니 갑자기 지가 MBC를 트는 거예요. 딱 틀었는데 이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부인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아. 저희 집 텔레비전도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깜짝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TV를 맞다. 그런데 또 KBS 수신료 이제 받는 거죠. 어떡해. 수신료 어떡해. 자, 여러분, 아무튼 이런 시대인데요. 김용태가 아까 잠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의의 눈을 떠라 뭐 이러면서 당이 무너지는 것을 젊은 눈으로 어떻게 봅니까? 책임 있는 개혁 아닙니다. 나이로는 제가 막내지만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직함이 어쩌고 보수는 품격입니다. 품격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떠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요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요, 아, 왜 저렇게 저 자리에 갔더니 완장을 차고 저렇게 올라갈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지금 다들 이런 얘기합니다. TV 보기 싫어요. 그리고 유튜브도 싫어요. 다 듣기 싫어요. 근데요 그렇게 하면 또 뺏겨요. 아? 진이에게 뉴스 틀지 말라고 입력을 시키라고요? 그게 돼요? 우리 집 진이는요 지 마음대로 TV 틀어요. 제가 무슨 말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TV를 틀겠습니다. 아, 저희 집 진이가 진짜 그래요. TV를 틀겠습니다. 그럼 제가 TV를 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가만히 있어요. 그럼 제가 TV 꺼! 진이야 TV 꺼! TV 꺼! 그러면은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저희 집 진이 이상해요. 진이가 자판가 봐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방송을 할 건데요. 여러분은 김문수가 당권에 도전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답 좀 주세요. 그리고 김용태가 지금 나서서 하고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지금 김용태가 왜 나서는 건가요?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렇게 높은 자리입니까? 근데 김용태에 나서서 김재석까지 나서고요. 오늘은 아주 홍할배도 나서고요. 아주 난리입니다. 아, 자, 여러분 지금부터 방송 시작할 테니까요. 함께 해요. 함께. 힘들고 외롭지 말고요. 함께 합시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하려고 준비 잘 해왔습니다. 자, 법무법인회 정준길 변호사님 모시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준길 변호사입니다. 네, 정 변호사님. 네. 왜 이 뻐꾸기들은 고질적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죠? 뻐꾸기의 특징이 뭡니까? 몰래 들어와서 마치 원래 거기에 탕란하죠. 살았던 네.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하면서 화합해서 사나요? 아니죠. 탕란을 한 뻐꾸기가 먼저 태어나갖고 그 안에 있는 원래 살고 있던 새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전부 다 몰아내가지고 죽이죠.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살라고. 그죠? 자기가 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당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뻐꾸기가 누구냐. 지금 뭐 이제 김용태가 뻐꾸기냐 아니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만 뭐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계엄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제명시켜버리겠다. 이게 뭡니까? 뻐꾸기가 원래 둥지의 주인인 새 새끼들을 바깥으로 몰아내겠다라는 거와 저는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지금 사진 올려드린 거 PD님 올려주세요. 저기 잠깐만 한솔님, 저 웃지 말라고요? 저 웃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저 근데 원래 잘 웃어요. 그리고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을 전 지켜야 돼요. 그리고 화내면요 늙어요. 이 치아에서 늙기까지 하면 억울하잖아요. 웃어야 돼요. 웃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촬영은 제가 직접 했고요. 저희 서초동 이 사진도 올려주세요. 지금 서초동에 법원 앞에 윤 어게인 행사를 토요일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상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저분들이 기댈 데가 없대요. 기댈 데가 없다고 하면서 윤 어게인을 외치시는데요. 너무 힘들대요. 너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제가 촬영한 거예요. 제가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저분들이요. 저기 서서 다 외치면서요. 지금 우리가 기댈 데가 없다. 윤 어게인 밖에 할 게 없다. 왜? 이도 저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행사에 1번 뉴스입니다. 김문수 목격담이 떠올랐는데요. 사실은 김문수 목격담을 처음에 김종혁 아시죠? 김종혁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기 집회 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요. 근데 실제로는 집회에 간 게 아니었고요. 병원 가는 길이라고 하는데요. 계속 가짜뉴스가 퍼지기 시작했대요. 윤석열 어게인 집회에 김문수가 갔다라고 해서 결국은 김문수 측에서 코스를 다 소개했대요. 전철에 내려가지고요. 거기서 마을버스 타고요. 성모병원 갔습니다. 라고요. 그런데 저 목격담 보시면 2번 뉴스입니다.
윤 어게인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지하철 입구에서부터 김문수 발견이다 하면서 다 난리가 났을 때요. 정 변호사님 저기 사무실 근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방금 보니까 토요일 날 저 집회 현장 보니까 어떠십니까? 아니, 지나가면서 병원에 갔는데 네. 거기서 집회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반가워하고 아른치 하는데 당연히 환하게 웃으면서 손 흔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김문수 장관께서 만약에 윤 어게인 행사장에 가면 그게 뭐가 문제예요? 갈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격려하는 차원에서라도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일부러 안 간 것도 아니고 또 가는 것이 문제인 것도 아닌데 왜 특정인들이 이상하게 저거를 자꾸 왜곡해가지고 그죠? 김문수 장관을 변명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제 사진 아까 제가 보내드렸던 거 한 번만 더 올려주세요. 제가 직접 현장을 봤습니다. 토요일 날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데요. 저 사진은 제가 한 부분만 찍은 건데요. 서초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모병원까지 꽉 차 있었어요. 꽉! 정말 꽉 찼는데요. 젊은 사람, 나이 드신 분, 그리고 뭐 40대, 50대 꽉 차 있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그 재판이 있었는데요. 사실 또 경찰 소환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국민들이 왜 저렇게 외치고 있을까요? 사실은 국민의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왜 마음에 안 드는지 제가 기사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PD님, 지금 제가 방금 검색해서 올린 기사 한 번만 보여주세요. 조경태가 김용태 혁신안 그나마 국민의힘 살릴 수 있다. 자, 조경태가 김용태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국민의힘을 살릴 수 있다. 그나마 국민의힘을 살릴 수 있다. 자, 무슨 내용인지 조금 이따 볼 건데요. 그러면서요, 지금 기사가 윤상현 자유민주주의 체제 탄핵 막기 위해 광장 나선 거다. 자, 정 변호사님. 네. 저 지금 기사 좀 보여주세요. 네, 읽어주세요. 네. 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 탄핵을 막기 위해 광장에 나섰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체제 탄핵 반대 운동을 한 것을 사과하라는 것은 광장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과하라는 것과 같은 얘기다 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집회 나가면 안 돼요? 태극기 들면 안 돼요? 그리고 아니 진짜로 왜 자꾸 극우극우 그래요? 왜 극우예요? 왜 자기네들이 갑자기 중도 보수하고 우리가 극우예요? 아니 그런 말 들으면서도요, 정말 뭐 극히 우수한, 우리 극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요, 제가 지금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3번입니다. 자, 야당에서 사법보험, 집사 변호사 지명, 이 변호사 헌법재판관 검토에 반발. 자, 여러분, 기사 한번 봅시다. 야당에서, 그게 국민의힘이죠? 반발한대요. 반발. 반발은 뭐예요, 여러분? 자, 정 변호사님. 네.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반발만 한대요, 반발. 반발이 수준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아니,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집사 변호사 노릇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죠?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올리는 이 상황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죠? 아니, 여러분 있잖아요. 반발이 뭐예요? 그러면 그거예요? 지렁이니까 딱 밟으니까 꿈틀. 여러분 지렁이가 꿈틀 하면 무서우세요? 반발. 재판관 검토하니까 반발. 아니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뭘 해요? 옛날에요, 민주당은요, 제대로 물고 뜯잖아요. 왜 반발 이것만 기사 나와요? 자, 국민의힘이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오른 것에 대해서 반발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납하려는 건가라며 헌법적 신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다 지적했다. 장동혁 의원도 이재명 방탄을 위한 사법체계 무너뜨리기 집사 변호사다 꼬집었다. 그럼 자, 정리해볼까요? 제가 빨간 펜 들고 정리 한번 해볼게요. 나경원 의원은 지적, 장동혁 의원은 꼬집고,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자, 정 변호사님. 네. 반발하고 지적하고 꼬집으면 무서워요? 아니, 하나도 안 무섭죠. 그러니까 진짜 이 사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대통령이 이미 현재 재판관 2명을 임명했잖아요. 권한대행이. 그럼 임명한 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두 사람은 의무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임명하고 인사청문회를 안 했으면 임명의 효력이 인정되니까 당연히 헌법재판관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이 두 사람을 철회하니까 그 철회한 거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저 무기력한 국민의힘.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사건 변호를 했던 이승엽 변호사라는 사람을 3명의 후보군에 올렸는데도 겨우 한다는 소리가 그쵸? 반발, 꼬집고 그죠? 뭐 언론입니까? 제가 이거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국회의원이라면 저 자리에서 무엇을 했을까? 근데 저는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제가 안 할 것 같으니까 저 같은 사람을 안 뽑았겠죠. 이렇게 하면은 너무 세게 싸울까봐. 그쵸? 자, 보세요.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나경원 의원은 지적하고, 장동혁 의원은 꼬집고. 아니, 이렇게 지적하고 꼬집으면 저쪽에서 뭘 하냐고요. 그 와중에요. 4번입니다. 김문수 당대표 욕심 없어. 쓰레기 더미에 가는 것. 자, 그러면, 쓰레기 더미에 가는 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쓰레기 더미고 당대표를 안 한다는 뜻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합니다. 이분 들어올 겁니다. 자, 그만큼 쓰레기 더미 같은 곳이다. 5번입니다. 나 당대표 욕심 없는데 누구든지 할 사람 해라. 할 사람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김문수 후보 안 하실 건가 봐요. 아닙니다. 6번 봅시다. 자, 정 변호사님 6번 뉴스 소개해 주세요. 예, 지금 국힘 내부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은데도 조용한 이유가 뭐냐? 계파 간의 당권 확보 경쟁을 하는데, 전부 다 정신이 팔려서 그렇다. 그죠?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이 너무 심해서 해소가 안 될 경우에는 김문수가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 나올 거라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성국 박사님은요, 당연히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와야죠. 김문수 당권 도전 본격화라고 아침에 워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본격화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고요? 그럼 여러분 지금요, 누구한테 맡길 거예요? 누구요? 김용태? 한동훈? 누구요? 자, 7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 때문에 속 터지셨죠? 근데 이거 다 알았던 얘기잖아요. 우리 집 강아지도 알았대요. 제가 물었어요. 너 아니? 그러니까 월. 그래서 옆집 강아지한테도 물었습니다. 너 이거 이렇게 될 줄 알았니? 하니까 월. 여러분 이거 우리 다 알았잖아요. 자, 정 변호사님. 네. 이거는 뭐 꼼짝 못하게 당연히 벌어질 일이었죠? 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 이재건 부장판사 부에서는요. 원래 18일로 지금 예정돼 있었던 파기환송심 기일을 어떻게 진행될지 온 국민의 관심사였는데요. 오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 추정했다는 겁니다. 추후 지정을 추정이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예정된 18일 날 재판을 하지 않고 언제 재판을 할지는 나중에 지켜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법원에서 설명을 했어요. 헌법 제84조에 따른 것이다. 헌법 84조의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는 개념을 기소가 되지 아니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해석까지 가능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것은 달리 얘기하면 뭐냐면 앞으로 이재명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임기 내에는 없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네, 그래서 다들 오늘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너무 좌절된다. 이거 기사 보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래도 6월 18일 날 이재명이 재판을 받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거기에 희망을 가졌었는데 이거 보니까 희망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8번 볼까요? 이 대통령 재판 연기에 여당은 그래도 개정할 거야. 정 변호사님 뭐 개정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소법을 개정해서 당연히 정지한다. 재판이 정지한다라는 것을 명문의 법률 규정에 넣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대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각 재판부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파기환송심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야 이거 84조에 따라서 우리는 추정할래 이렇게 했지만 다른 모든 재판부가 추정할 거라고 본인들이 장담할 수 없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예 법률로 못하게 재량 자체를 재판부가 재량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형소법을 그래도 개정해야 된다. 불안한 거죠. 네. 여러분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탄핵됐어요? 국민의힘에서 지켰으면 탄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아까 앉아가지고요. 사실은 펜을 쓰다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펜이 부러졌어요. 왜?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지들이 탄핵시켰어요. 민주당은 얄밉지도 않아요. 왜? 남의 집 식구니까. 그 당시 새누리당에 있던 그 XX들이 탄핵시켰잖아요. 근데 탄핵시키고 난 뒤에 또 집에서 튀어나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몰려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여기 안에서 또 깔고 있어요. 이번에 또 탄핵시켰어요. 아니 이 반복되는 걸 왜 똑같이 또 해요? 근데 왜 우리는 그 반복되는 걸 당하고도 이러고 있어요? 자 보세요. 야당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사법부 역사의 오점. 아니 아까는 뭐 말만 해요. 말만. 사법부 역사의 오점. 아니 뭐 야당에 다 앉아가지고 물에 동동동동 뜨는 물고기들만 앉아있어요. 아무도 액션을 안 해요. 물고기들이 빡빡빡빡 이러고 있어요. 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가지고 이 나라를 이 꼴을 만들었냐고요. 근데 걔네들이 입이 더 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몇 번이냐? 9번요. 김용태. 이 재판 연기에 죄 있는 권력자는 법망 피해도 되나? 말하지 말고 그 앞에 가서 얘기해. 여러분 제가요. 방송을 하고 나면 배가 고파져요. 왜냐고요?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어떻게 우아하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 해드릴게요. 김용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돼요? 열이 받아가지고 꼴딱꼴딱 넘어가죠. 여러분 김용태가요. 죄 있는 권력자는 법망 피해도 되나? 야, 넌 말만 하니? 자, 정 변호사님, 저 말 좀 해석 좀 해주세요. 그러게요. 죄 있는 권력자는 법망 피해도 되나?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너무나도 좀 무기력해 보인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 재판 연기는 예정됐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점들을 제대로 국민들한테 설명하거나 납득하지 못해서 이번 대선에서 선택을 받지 못했으면 김용태가 지금 자기가 9월달까지 비대위원장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설 때가 아니라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정 변호사님.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거기다가 항의를 하거나 아니면 일어나기 전에 뭔가 얘기를 했어야죠. 왜 말만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려고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게 해야 되는데 당선되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상된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저렇게 붕어랑 이야기하듯이 저런 얘기 할 게 아니고 빨리 본인이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를 하거나 전당대회를 빨리 열어가지고 제대로 된 새로운 어떤 리더를 만들어내는 것이 오히려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 저렇게 지금 말만 하고 앉아있다 이거죠. 여러분 제가 사실 계속 주장하던 게 있어요. 뭐냐면은요. 이렇게 할 거 뻔하니까 재판부를 향해서 국회의원들이 다 몰려가서 법원 앞에서 재판부 혹시라도 권력에 눈치 보지 마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 지금 헌법과 법률 체제에서 유일하게 이 지금 84조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데가 누굽니까? 재판부밖에 없어요. 재판부가 권한쟁의 심판을 해야 되는 거죠. 야, 이거 지금 84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야, 나는 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자꾸 나를 방해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권한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들이. 그렇지 않고 지금 이게 냅두면은 자연스럽게 지금 이런 식으로 끌려다니면 앞으로 누가 무서워서 그 재판을 진행을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볼 때요, 지금 김용태가 나가야 돼요. 사실은요, 여러분, 제가 김문수 후보 다 지지해요. 다 지지해요. 청렴하고 결백하고 다 좋아요. 근데 두 가지에서는 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첫 번째, 왜 김용태를 비대위원장으로 해요? 아니, 딱 보면 몰라요? 딱 보면은 얘는 하면 안 되겠다. 아니 윤석열 의원 비대위원장 좋잖아요. 나경원 의원 멋있잖아요. 멋있다는 게 외모 멋있고 그게 아니라 깡다구 입고 지금 잘 싸우잖아요.
저는 고성국 박사님 같은 그런 분을 비대위원장으로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회의원 중에 했었다고 예, 하면요. 그러니까 원외라면은, 네네. 네, 그런데 왜 김용태를 해요? 김용태를 뭘 보고요? 김용태를 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너무 빠르게 그렇게 잽싸게 승복 안 했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재판부를 좀 뭔가, 뭐, 압박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말 맞지 않나요? 그런데 10번입니다. 한동훈이 튀어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원래 오늘 영상을 준비를 좀 했는데요. 저희 PD가 이 영상을 못 튼데요. 여러분 보셨죠? 한동훈 뭐 한 거예요? 이거 돌돌이 왜 한 거예요? 여러분, 한동훈 그 돌돌이 가지고 제가 다시 돌돌이를 오늘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돌돌이를 깜빡하고 안 가져왔어요. 이거 왜 한 거예요? 이거? 이제는 좀 이상해진 거예요? 돌돌이 하면서 잘 닦입니다. 이거 뭐 한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 변호사님? 예, 오늘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오늘의 결정이다.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다들 말만 해요? 네. 뭐 한동훈이 예전에 헌법 84조와 관계돼서 대통령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이전에 피고인의 신분으로 진행되는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이제 당대표 시절부터 처음부터 이제 문제제기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뭐 관점에서 볼 때, 요번에 이제 그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84조를 근거로 기일을 추정한 것에 대해서 뭐 잘못했다라고 뭐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또 나름 일리가 있는데,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면 한심스러운 거죠.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죠? 다 네가 했잖아! 그렇죠. 여러분, 근데 제가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하나만. 제가 지금 오늘 너무 열받아서 방송을 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일부러 옆에 떨어뜨려 놨어요. 완전 뚝 떨어뜨려 놨는데, 혹시 제 목소리 안 들리세요? 안 들리면 바짝 다가갈게요. 아, 정말로 제가 사람들이 자꾸 목소리 너무 크다 그래서 화나죠? 얘기하다 보면 화나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교감을 하면서 공감을 하면서 토로를 하려고 하다 보면 또 목소리가 커지니까 여기 두고 하는데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들리면 들린다고. 아, 저한테 하트라도 좀 띄워주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 가져와서 국민의힘이 나가야 될 부분을 얘기하는데. 자, 잘 들리나요? 정영수님, 잘 들리나요? 네, 그런데요, 정 변호사님, 11번입니다. 네. 이재명 지지율이 왜 이렇게 높아요? 58.2%가 뭐가 넘습니까? 문재인 기억 안 나요? 안 나요. 문재인은요, 맨 처음에 2017년도에 그때, 탄핵으로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거의 한 90% 가까이 됐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자유파 국민들과 이 좌파 국민들이 너무 달라요. 뭐냐면, 우리는 그때 아무튼 여러 가지 불만도 많고 그랬지만, 아무튼 문재인 됐으니까 잘해봐라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니까 거의 한 90% 가까이 나온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쟤네들은 처음부터 인정 안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나를 대통령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회했어요. 예, 집회했어요. 그때부터 탄핵해야 된다라는 집회를 대통령으로 정식 임명돼서 시작하기 전부터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좌파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그러니까 아무리 높아봤자 50%를 넘을 수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작정을 했던 거예요. 아니, 그럼요. 그런데 아예 100%라고 하지? 왜 58.2니? 이왕 쓸 거 100% 하지? 자, 여러분 목소리 잘 들려요? 예,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해도 목소리가 잘 들려요?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수님 이번에 이렇게 선거되니까 기운 안 빠지세요? 우울하지 않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저는 제 인생에서 진짜 큰 슬픔을 한꺼번에 느낀 거는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이에요. 왜냐면 사람이 죽는다는 걸 정말 실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엄마 돌아가시는 걸 딱 보고 나니까 웬만한 거는요.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요, 힘을 내야죠. 제가 힘을 내야 여러분이 힘이 나죠. 무슨 지금 제가 기운이 빠져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것처럼, 지금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역사의 오점이다. 이런 사람이 전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움직이고, 행동하고, 앞장서고,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지지율 이렇게 써놨는데, 자, 12번입니다.
김용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 변호사님? 네, 지금 4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 비공개 회의를 가졌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당 지도부가 전원 사퇴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김용태가 태도를 바꿨다라는 거죠. 누가 김용태가 태도를 바뀌게 만들었느냐, 누가 말 바꾸기를 하게 했느냐, 젊은 친구가 말 바꾸기부터 하게 만든 자가 누구냐. 저는요, 김무성이 갑자기 등장해서 김용태 막 칭찬을 하는 걸 보고요, 아, 김용태가 김무성을 만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김재석, 김용태, 얘네들이 어디서 시작을 했는지 잘 봐야 돼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잠깐 봤는데, 김용태가 이렇게 그 문재인 대통령 된 걸 되게 기뻐하고 있는 그런 걸 봤다. 이런 글들을 봤어요. 진짜 제가 김용태도 어디서 시작해서 온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김재섭도 어디서 시작해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게 아니어서요. 근데 이 아그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 아그들이. 얘네들이 왜 갑자기 갑툭튀가 됐을까? 사실 오늘 정 변호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여름 휴가 안 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휴가를 어떻게 갑니까? 그랬어요. 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속상하시고 되게 우울하시고 그러는데 그래도 유여회가 저녁 5시에 유여회 적반하장에서 여러분들과 대화하면 하루 종일 저를 기다리실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래도 듣다가 희망도 가질 거고, 또 듣다가 같이 제 목소리 들었기 때문에 좀 더 힘을 내고 또 그 다음날 제가 나타나는 시간을 기다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뻑이라고요? 아닐 거예요. 예, 맞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같은 시기에는 전 싸워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뉴스. 저 내일 모레는요, 그것도 해드릴 거예요. 16일부터 단톡방 제재한다는 거, 그거 제가 공부하고 있거든요. 진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한테 가짜뉴스도 잡아드려야 되고요. 할 게 많아요. 여당일 때가 아니라 야당이니까. 우리도 가져와야죠. 밥을 왜 안 먹어요, 밥을. 아니, 밥을 왜 안 먹어요? 그리고 사실을 알려야 돼요. 여러분, 저 계속 보고 싶죠, 얼굴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가만히 있어 봐요, 지금요. 13번. 그쵸? 저 기다리고 있죠, 조이진님.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 들으면서 힘내세요. 저는요, 정 변호사님, 저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제가 목소리 기운 없는 거 거의 본 적 없죠? 네? 맨날 정 변호사님이 그래요. 목소리가 너무 크대요. 저 평생 목소리 크다 소리밖에 안 들었어요. 저는 목소리 크다 이런 표현이 우렁차다 그랬어요. 네, 그렇죠. 목소리가 항상 밝고 경쾌하고 희망적이다. 그렇죠. 네, 여러분 저는요. 큰 거랑은 또 좀 다르고. 저는 기운 안 빠져요. 저는 기운 안 빠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 보면서 힘내세요. 힘내세요. 진짜로요. 기운 안 빠져요. 왜냐고요? 까짓 거. 눈물 뚝. 자, 13번입니다. 지지율이, 이게 갑자기 바뀌었어요. 분명히 선거법 재판 계속 하라가 60% 넘었거든요. 네네. 뒤집어졌어요. 지금 52%니까 아직 뒤집어지진 않았죠. 아니죠. 60몇 %였거든요. 퍼센트가 줄었다는 거죠. 아니, 바뀌었다고요. 네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더 높아졌다고요. 아, 예. 지금 이게 뒤집어졌다고요. 윤 대통령은 갑자기 조사하라고가 69%. 근데 보수층에서도 46%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보수라고 하는데 진짜 다 보수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정 변호사님. 그러게 말입니다. 어떠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뭐 원래 그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렇죠? 초기인데 이제 며칠 됐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요. 제가 진짜 여러분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뉴스 보면서 이렇게 흥하고 웃으세요. 14번요. 진짜 이거는 삐꾸 같아요. 삐꾸. 들어보세요. 국민의힘에서요. 법사위원장 우리 좀 주세요. 정청래님 법사위원장 좀 주세요. 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니네 같으면 주겠니? 아니 정청래가 이거 주겠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바보 같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뭐 너무 독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저렇게 말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내놓으라고 그 앞에 가서 진짜 단식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사위원장 좀 주세요. 자,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원래 법사위원장은 과거 관행으로 보면 당연히 그 야당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맡아야 되는데
그쵸? 이미 뭐 국회를 독식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이제 콧방귀도 안 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야, 이 제1야당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관행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당사자인 정청래가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피식 웃음이 났다. 난 반대일세.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거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데니님한테 먼저 답해드리고 할게요. 조금 더 차분하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오후 5시가 되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이 든대요. 그래서 제가 좀 까불까불 하면은 또 어른들도 그렇고 또 저보다 더 연세 있으신 분들이 그래도 제 목소리 듣고 힘이 난대요. 제가 사실 어떤 할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그 할머니가 79세시래요. 우리 엄마보다 나이가 더 많은 거죠. 그분이 집에서 큰 TV에서 보신대요. 근데 제가 여기서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러면은 앞에서 앉아서 이렇게 대답하신대요. 맞아! 그래 유여해! 잘한다! 유여해! 잘한다! 이러면서 힘을 내고 저녁을 드신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제가 힘이 빠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엄청나게 발랄하게 엄청나게 힘있게 텐션 높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끝나고 난 뒤에 밥을 2그릇을 먹더라도요. 그래서 듣기에 좀 불편하신 분들 계신 것도 알아요. 근데 정말로 제 방송에서 힘을 얻는 분들이 많아서요. 여러분한테 아자아자 힘내라고 하는 겁니다. 저라고 이렇게 하고 나면 힘 안 되겠어요? 하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 여러분 힘 빠질까봐 우울증에 걸릴까봐 우울증 걸리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니까 당분간은 조금만 봐주세요. 네,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청래가 이거 주겠어요? 법사위원장 주세요 하니까 죽게 하겠어요?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다가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요? 정청래가 법무부 장관으로 갈 것 같아요. 정청래요? 정청래가 법무부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 걔가 가요. 누가요? 조국혁신단의 그 이은정. 이미 박은정. 갈 것 같은데요? 벌써 정해졌나요? 정청래보다 저는 그 사람이 갈 것 같아요. 저는 정청래를 보낼 것 같아요. 저는 정청래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정청래가 가고 그럼 법사위원장이 비지 않겠습니까? 정청래가 여기 안에 있어야 돼서 안 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정청래는 국회를 지키게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요. 네. 그리고 법사위원장이 아무리 그래도 정청래는 그건 아닐 거예요. 난 반대일세. 그러겠네요? 네. 자, 여러분, 그래요. 저 때문에, 되게, 우영찬 목소리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그리고 씩씩해서 좋습니다. 우울과 불안 동반입니다. 불면증. 고마워요. 텐션 높은 거 좋아요. 교수님이 힘 빠지면 우리는 어쩌라고요. 네, 맞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힘 빠질까봐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힘 빠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아까 누가 댓글을 써놨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 유여해야 걸리면 죽는다 그렇다고요. 맞아요. 저 유여해 맞습니다. 걸리면 죽었어요. 소나기 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정청래가 피식 웃어요. 국민의힘 하는 거 보면 저도 웃겨요. 그런데 이 와중에요. 자, 15번입니다. 15번. 홍준표. 계속 난리예요. 정계 은퇴를 한 홍준표가 국민의힘은 태워 없애버려야 할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죠? 지금 할 말을 다 하지 않으면 저들은 대선 패배 핑계를 또 나한테 뒤집어 씌운다. 아니, 누가 홍준표한테 뒤집어 씌우나요? 저들은 자기들이 한 짓은 생각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게 몸에 밴 사람들이다. 이때 말하지 않으면 또 뒤집어 씌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말을 안 할 수 없다. 나중에 딴소리 못하도록 못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홍준표가요. 16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 정당 해산 가능성이 있다. 자, 위원 정당 해산 가능성이 있다. 나 개혁신당은 안 간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정 변호사님. 네, 근데 지금 이 홍준표 이 얘기가 꼭 민주당한테 국민의힘 위원 정당 해산 신청하라고 꼭 이렇게 자꾸 이렇게 권유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그죠? 정계 은퇴하고 한 사람이 자기가 몸담았던, 그리고 그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한 사람이 그 당이 위원 정당 해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참 뒤끝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17번 보시면요. 그러면서 신당 창당에 대해서 알겠다라고 답했대요. 정 변호사님. 네. 홍준표가 과연 저희 개혁신당에 가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 중심의 신당을 만들라라는 요구를 하니까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개혁 신당행은 낭설이지만 그렇죠? 내년에 가셔라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알겠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네, 그런데 18번인데요. 심평이요. 과실 따먹은 홍준표는 응석바지다. 이런 사람과 결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한마디 했어요. 자, 그런데 19번입니다. 홍준표가 갑자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 변호사님. 계엄 때 추경호와 중진의 역할이 밝혀지면 국민의힘은 해산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또 뭔 소리예요? 추경호 원내대표와 일부 중진이 계엄 선포 때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죠? 그 역할이 밝혀지면 국힘 해산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특검이 출범해서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당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면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당 해산. 홍준표는 바깥에 앉아서 계속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 될 거야.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지금 하는데요. 거의 민주당한테요. 빨리 해산시켜. 빨리 해산시켜. 빨리 절 당을 없애버려. 이런 분위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신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주인 노릇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강력히 의심됩니다. 네, 그 와중에 20번 보세요. 배현진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윤석열 내외와 정강훈을 절연 못해서 대선에 졌다. 아니 잠깐만요 여러분. 배현진이요. 윤석열 내외와 정강훈 절연을 못해서 대선에 졌다. 대선이 그래서 졌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배현진이 앵커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겠다. 그리고 후보 교체 과정의 진상을 밝혀야 되겠다 하니까 배현진이 대체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님이 무슨 얘기예요? 네, 지금 뭐 배현진이 하는 얘기랑 김용태가 하는 얘기랑 비슷한 맥락인 거죠. 그렇죠? 한덕수 후보로 교체 관련 문제에 있어서 그렇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그죠? 찬성을 하고 있고 또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도 무효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이거 대선 과정에서 이미 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 저는 김용태가 빨리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여드릴게요. 24번입니다. 김용태 9월 초까지 전당대회. 계엄 옹호하면 엄중 징계. 여러분 보세요. 계엄을 옹호하면 엄중 징계. 윤리위 회부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뭐 윤리위원장이 현재는 신현진인가요? 상대적으로 저기 한동훈에 가까운 사람이니까 같이 해가지고 진짜 계엄 옹호한다라고 찍고 낙인을 찍어가지고 엄중 징계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6월 말까지. 예. 근데 비대위원장이 대선 패배했잖아요. 그럼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는데 왜 지가 스스로 9월 초까지 전당대회 때까지 하면서 자기 임기를 스스로가 늘려요? 아니 근데 정 변호사님 비대위원장 임기가 어딨어요? 대선 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6월 말까지 한 이유가 대선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뭐 어느 정도 좀 정리하고 하는 시간까지 고려해서 그래서 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대선 패배했고 중간에 김용태가 얼마나 많은 덜컥수를 뒀어요. 김용태 때문에 좀 표 떨어진 것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는데 더군다나 권성동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이번에 원내대표가 새로 뽑히지 않습니까? 그럼 원내대표가 새로 뽑히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선출을 하든지 아니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전당대회를 준비할 수 있게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근데 나이도 어린 이 친구가 말은 이상하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자리 욕심 내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김용태가 왜 비대위원장이 됐는가? 근데 대선이 끝났는데 왜 집에 안 가는가를 봐야 되는데 22번 보세요. 부당 단일화 라고 표현하면서 권영세한테 뭐라고 하니까 권영세가 지금 발끈을 했어요. 지금 단일화 과정을 부당하게 했는데 이 절차를 다 밝힐 거다. 단일화 과정의 절차를 밝힐 거다. 그렇게 하면서요.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 짚겠다 그랬는데 23번 보세요. 김재섭이가 갑자기 김용태 편을 듭니다. 뭐라고 편들었죠, 정 변호사님? 네, 김용태가 지금 김문수 단일화 파기를 짚어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9월은 전대보다는 중립 비대위가 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단일화 과정에서 있었던 이런 진상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면서 김용태에게 동조를 해요. 그러면서 뭡니까? 9월 달에 전대를 하려고 하면은 중립 비대위가 필요하니까 너 물러나. 뭡니까? 내가 할게. 그렇죠. 그 그런데 지금 김재섭하고 김용태가요. 누군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요. 지금요. 27번입니다. 격돌한 국민의힘 중진, 김용태 비대위원장 개혁 완수 힘 실어줘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김용태에게 너 잘한다. 네가 개혁을 해. 근데 정 변호사님 뭔 개혁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헷갈릴 때는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 보면 돼요. 근데 누가 얘기해요 지금? 김용태 편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조경태예요. 조경태. 자 29번 보여주세요. 29번요. 왜 등장해요, 저 사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읽어주세요. 네. 지금 김무성이 갑자기 당을 재건하기 위해서 황골 탈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당은 정당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선 당원 당규 개혁, 후 전당대회 개최의 길로 가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민주주의를 하지 않았다가 무너졌다. 국민의힘도 정당 민주주의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들을 하면서요. 김용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조건 속에서 중심을 잘 지켜주었다. 김 위원장은 상향식 공천제도, 당권 대권 분리 등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당원 당규 개혁을 완수한 후에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스케줄을 세워 당을 재건해 주기를 호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무성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김용태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 보면요. 제가 아까 뻐꾸기 좀 내보내자고 했잖아요.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당시,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찬성했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른정당이라는 당이 만들어지죠. 그 당에 있던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전신 새누리당에 못 들어오고 있을 때 누가 끌고 들어왔죠, 정 변호사님? 맨 처음에 김무성에게 1차로 한 10여 명 들어오면서 그때 끌고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홍준표랑 서로 야합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당 안에서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맞습니다. 당 안에서 그 뿌리 내렸던 그들이 다시 또 슬금슬금 고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김용태가 누구냐? 사실은요 여러분 지금 보면요 우리 쪽 사람들이 맞니? 라고 봐야 될 사람들이 갑자기 비대위원장이 된 거예요. 천하용인 여러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그 비대위원장을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비대위원장을. 그러더니 김무성이 뜬금없이 등장을 했는데요. 자, 이 와중에 28번 뉴스는 소개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3대 특검이라고 통과된다고 하는데요. 사실은요. 적임자 찾기가 어렵대요. 무슨 말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정병. 예, 지금 이제 3대 특검을 하면서 그 각 특검마다 4명의 특검보를 둘 수 있고 그다음에 검사를 40명 파견받을 수 있으니까 되게 그럴듯하니까 여러 사람이 뭐 신청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막상 이제 저 적임자 찾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뭐 수사 능력이 제대로 있고 사명감이 있는 사람도 뭘 찾기 어렵지만 저걸 하면은 재판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년 정도, 길게 한 4년 정도 여기에 매달려야 되고, 그러면 뭡니까? 다른 사건을 못 해요. 왜냐하면 특검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건 수임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옛날에는 무슨 뭐 사명감이나 또 폼도 나고 하니까 특검을 하려고 서로 했지만 요즘에는 뭡니까? 아이고 뭐 특검 뭐 개나 소나 요즘엔 다 특검이죠. 어떻게 보면 몇 개나 특검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특검 자체에 대한 매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검을 하게 되면은 재판까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좌파들 중에도 좌파 성향을 가진 그 변호사들도 저거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검을. 예, 그래서 지금 적임자를 찾기가 되게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네, 지들이 일은 다 벌려놨지만요. 지금 적임자 찾기가 아주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서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특검했던 박영수인가요? 네.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특검이 이제는 떡검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비웃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특검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소개해드렸고요. 33번 뉴스는 소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33번입니다. 정 변호사님. 네, 지금 이준석 제명 청원이
드디어 40만을 돌파해서 41만을 넘어섰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탄핵 요구를 앞질렀다라고 합니다. 그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41만 7,999명입니다. 이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청원이 40만 287명이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네, 제가 지금 방금 감동적인 댓글을 봐서 소개 꼭 하겠습니다. 김진희님, 유여해 교수님 힘내세요. 오후 5시 기다려요. 내 나이 85세. 짱!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은 저를 응원하고 저를 춤추게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준석 제명 청원이 지금 41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지금 본인이 위태위태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조롱하고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뒤통수를 치는 발언을 하더니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됐네요. 아무튼 이 상황인데요.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32번 뉴스입니다. 여러분 신라면 한 개 얼마? 비빔면 한 개 얼마? 안성탕면 한 개 얼마? 진라면 한 개 얼마? 너구리 얼마? 자, 라면 한 개 2,000원 진짜냐? 물가 대책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정 변호사님. 네. 기사 초기 잠깐 해주세요. 아, 근데 지금 뭐 라면 한 개가 2,000원이냐 그러면서 물가 대책을 지시해서 뭐 이재명이 상당히 그 서민 물가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라면 한 개가 2,000원 맞나요, 여러분? 하림에서 만든 라면은 그 정도 해요. 그래요? 그 라면 빼고는 저렇게 비싼 라면 없습니다. 뭐 신라면 블랙같이 뭐 그렇게 좀 하이 레벨의 뭐 그런 거는 뭐 한 4,000원 넘는다고 얘기를 들었지만 아니 뭐 요즘에 그런 것들 빼고 보통 2,000원 넘는 게 몇 개나 되나요? 거의 없는 것 같고 더군다나 편의점이나 할인마트 가면 몇 개 이렇게 나눠서 몇 개 얼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개 2,000원 저거는 좀 물정을 물가 실정을 잘 모르고 한 소리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요즘 달걀 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땐 달걀이 더 시급합니다. 계란이 그래도 서민들에게는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뭐라 그럴까? 반찬? 뭐 서민들이 누구나 사서 먹을 수 있는 건데요. 계란이 생각보다 저는 올라가고 있다고 제가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란값부터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라면 하나는 2,000원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봤더니 4개에서 3,600원 아니면은 4개에서 4,120원 이마트 기준으로도 한 4,000 얼마 그리고 마켓컬리 기준으로도 3,680원 이 정도 가격이더라고요. 제가 아까 저희 직원들과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나 왜 이렇게 라면값 물가를 다 꿰고 있지 그랬습니다. 저 진짜 물가 많이 알아요. 네, 그래서 참 그냥 씁쓸한 뉴스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34번 뉴스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 북한으로 가고 싶다고 탈북자가 네. 왜 근데 집행유예밖에 안 돼요? 탈북자가 버스를 훔쳐갖고 월북을 시도했는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다. 그죠? 국가보안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가 됐는데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인데 집행유예 3년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집행유예가 붙었어요? 아니 여러분 탈북자가요 다시 북한 가겠다고 갔는데 어떻게 집행유예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정말 법원 판결 이상합니다. 31번입니다. 신주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한동훈은 서두를 것 없지만 김문수는 절박하대요. 정 변호사님 김문수가 절박하대요. 왜 김문수가 절박한가요? 한동훈이 서두르고 있는데. 그죠? 한동훈 주변에는 제대로 정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지호라는 사람이 지금 과거 조국 사례를 고려해서 이번에 민정수석을 인사한 듯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승엽에 대해서 내로남불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 뭐 그럴 듯해 보이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한동훈은 서두를 것 없지만 김문수는 절박이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실만한 뉴스를 하나, 그러니까 제목만 그냥 볼게요. 내용까지 읽어주고 싶지가 않아요. 37번입니다. 기사가요, 국민의힘 당권 최종 승자는 한동훈? 띠로리 웃기고 있다고 얘기하고 평가 안 하겠습니다. 36번 뉴스입니다. 건사랑 팬카페가 윤 부부 손절하고요.
이름을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저 이 뉴스 보고 되게 슬펐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치라는 게 그래요. 정말 이렇게 우우하고 정말 이렇게 박수치다가 또 갑자기 권력에서 멀어지고 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방송을 하면서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뻐꾸기 좀 내보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김용태 나서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자, 정준길 변호사님 마무리 멘트 해주세요. 예, 지금 이제 김용태가 자기가 비대위원장에 계속 있으려면요, 9월 초까지 있으려면 전국위원회라는 걸 열어야 됩니다. 전국위원회에서 승인이 나야만 되는데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전국위원회에서는요, 김용태의 그런, 비대위원장 임기 연장안은 부결될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요번에 새로 뽑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과도기적인 어떤 그런 지도부가 형성되면서 새로 비대위 체제가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자꾸 비대위 이렇게 연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좀 신속하게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롭게 전열을 이렇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우리 김문수 장관님 요번에 대선 치르느라고 정말 고생하셨는데, 그죠? 요번에 뭐 사실 대통령 나온 것도 당신이 개인적으로 나오고 싶어서가 아니라 시대와 당이, 국민이 불러서 나온 것처럼 지금 보수우파, 우리 자유우파가 되게 위기 상황인데, 마지막 좀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고,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때는 꼭 대구에 내려가셔서 대구시장을 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은 지구를 떠난다고 했던 사람이 누군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기억나세요? 그 사이에 잊어버리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야죠 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망언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또 잊고 지내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고 있을 때도요, 딴지를 걸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어 있을 때 하와이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걸 다 잊어야 되죠? 그리고 김용태가, 그리고 김재섭이, 그리고 유승민이, 그리고 뿐만이 아니죠. 안철수는 잘 나가더니 또 왜 갑자기 특검은 또 찬성을 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억을 못하고 뻐꾸기들을 또 감싼 우리 잘못이 아닌지. 여러분, 김용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김문수 후보의 실수는 김용태를 비대위원장으로 앉혔던 거라고 생각해요. 김용태의 발언 하나가 사실은 표 깎아 먹는 거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비대위원장은 집에 가는 게 맞아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 텐데 방송 해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전 근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요, 지금부터는 더 힘내야 되고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김용태 집에 가라고 해야죠. 그리고 국민의힘 제대로 하라고 해야죠. 국회의원들 배지 달고 싶으면 제대로 하라고 해야죠. 지금 우리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죠. 힘 빠져 있을 때가 아니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한테 당당하게 요구해야죠. 결자 해지하십시오. 김용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나와서 당대표 김용태 못하도록 하셔야죠. 그리고 한동훈이가 힘 못 쓰도록 김문수 후보가 막아야죠. 여러분, 제 이야기에 공감하십니까? 저는 그래서요, 방송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이야기를 한다면 유여의 적반하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가짜뉴스가 뭔지, 그리고 국민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태극기를 들고 앞장서는 역할을 제가 적반하장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쵸? 맞아요, 김영수님. 국민의힘 사무실에 갔습니다. 움직여야죠. 활동하셔야죠. 그리고 김용태 전부터 분탕자였죠. 그러면 가라고 해야죠. 뻐꾸기 다 내보내는 거 우리가 해야죠. 우리 집을 찾아야 합니다. 네, 저는요, 제가 그때 농담으로 그랬죠. 유여해니까 어여하겠습니다. 제가 어여하겠습니다. 유여해가 어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힘내서 정말로 다시 국민의힘을
제대로 된 우리 집으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힘 빠져 있지 마요. 밥 잘 먹고 힘 잘 내서. 저도 지금 천국의 계단 다시 시작했어요. 힘내서 싸우려고요. 자, 김용태 아웃이라고 댓글을 주셨는데요. 저는 아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왜 네가 거기서 나서니? 이제 좀 가. 왜 네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완장차니까 정신을 못 차리니? 이제 집에 가. 그리고 김무수 당권 잡으셔야죠. 뻐꾸기 좀 내보내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그래도 유여해의 적반하장을 보면서 오늘 조금 위로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힘과 사랑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저녁에도 방송 열심히 했습니다. 법무법인회 정준계 변호사님, 그리고 우리 박경녀님, 그리고 우리 승주 PD님과 함께 했습니다. 내일 5시 유여해의 적반하장은 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구호 김용태 아웃! 뻐꾸기 아웃! 김용태 아웃! 뻐꾸기 아웃! 김용태 아웃! 뻐꾸기 아웃! 내일 봬요. 내일 5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울기 없기. 아셨죠? 내일 뵙겠습니다.